2026년 5월, 대한민국은 하나의 사건으로 들끓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대통령의 서슬 퍼런 분노가 터져나왔고, 다른 한편에서는 글로벌 기업의 대표가 하루아침에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과연 별개의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었을까요? 오늘은 대통령의 분노와 스타벅스 대표의 해임, 그 충격적인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깊이 파고들어 가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5월의 그날, 광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대 위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하며 민주유공자에 대한 직권등록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특히 2024년에 있었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언급하며 과거의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념사를 넘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국가적 약속을 재확인하는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온라인 세상은 전혀 다른 이유로 시끄러웠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을 기념한다며 내놓은 마케팅 프로모션이 문제였습니다. 5.18 탱크데이, 책상의 탁, 과 같은 문구들은 민주화운동의 신성한 가치를 조롱하고 희생자들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역사적 비극을 상업적 이벤트로 가볍게 소비하려 했다는 지적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이는 곧바로 대규모 불매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기업의 무지함이 어떻게 사회적 재앙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였습니다. 이 두 사건이 사회에 미친 파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던 기념식의 TV 시청률은 예년보다 10% 급등한 75%를 기록했으며 기념행사의 실제 참석률 역시 80%에 육박하며 국민적 관심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증명했습니다. 반면 스타벅스의 마케팅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90%라는 경이로운 수치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논란 지수는 15%나 치솟으며 5월 내내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가장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두 사건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대통령의 발언과 스타벅스의 대응은 역사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극명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전문 수록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약속을 통해 5.18의 역사적 가치를 국가 시스템의 최상위 단계로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이는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려는 의지의 명확한 표현이었습니다. 반면 스타벅스는 역사를 감각적인 광고 문구로 치환하고 상업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는 결국 사회 전체에 상반된 메시지를 던졌고, 한쪽은 존중을, 다른 한쪽은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두 주체의 행보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국가적 자긍심과 역사적 계승이라는 거시적 담론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공론화를 촉발하며 5.18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사회적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스타벅스는 감각적 광고를 통해 단순한 자극을 주려 했고, 문제가 터진 후에는 내부 검토를 거쳐 대표를 해임하는 후속 조치로 대응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행동은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법적 선례를 마련하는 긍정적 사회 효과를 낳았지만, 스타벅스의 행동은 회복하기 어려운 기업 이미지 훼손과 깊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스타벅스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마도 마케팅팀은 5월이라는 시의성을 활용해 젊은 세대의 이목을 끌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역사적 맥락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나 존중이 완전히 결여되었습니다. 탱크와 탁친이 역하고 죽었다를 연상시키는 문구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우리 사회의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결국 손정연 대표의 해임은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기업의 의사결정 시스템 전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물론 이 일련의 사태를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은 정치적 분열과 사회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정치적 의제로 끌어들이는 것에 대한 반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스타벅스 사태는 의도치 않게 역사 왜곡 논란에 불을 지피며 사건의 본질보다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번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은 이처럼 복잡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 자체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의 명과 암을 정리해보면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정책 약속의 명료성을 통해 역사적 가치가 다시 한번 조명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명확합니다. 마케팅 논란으로 인한 심각한 기업 이미지 손상과 실제 정책 실행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역사 왜곡 논란은 공감대 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긍정과 부정이 첨예하게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이 모든 논란의 뿌리가 되는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사태는 이번 발언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5.18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헌법 전문 수록과 민주유공자 등록을 촉구하는 역사적인 발언을 합니다. 바로 같은 날 스타벅스 코리아는 5.18 탱크데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마케팅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결국 여론의 거센 비판을 이기지 못하고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가 해임되면서 사회적 반향은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사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당신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라는 무거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반면 이를 정치적 쇼맨십으로 폄하하며 비판하는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스타벅스를 향해서는 역사 인식 부재를 질타하는 비판이 압도적이었지만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거나 과도한 역사 재판이라며 옹호하는 의견도 소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제 여론의 분포는 매우 흥미로운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체 여론 중 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하는 비율은 30%였으며 반대하는 비율은 25%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행동이 강력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동시에 상당한 규모의 반대 여론 또한 자극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스타벅스의 마케팅을 지지하는 여론은 20%에 불과했고 반대하는 여론은 25%에 달했습니다. 지지와 반대가 팽팽했던 대통령 이슈와는 달리 스타벅스 사안,